물 안 든 물총 두렵지 않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고문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물도 안 든 물총인데 이게 뭐가 두렵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런 말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세요. 굉장히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 숨쉰 채 발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게 공포탄이라는 거예요. 실탄은 안 들어있고 근데 실탄 총기를 직접 언급을 하면은 이게 너무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물총을 쓰고 물총이 물이 안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한마디로 헛방이다. 뭐 나에 대한 의혹들은 다 근거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지금 방탄 국회를 열려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재명 고문의 또 어떤 전략을 보면은 그 굉장히 지금 이 선거 국면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좀 전복 이런 것들을 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지난번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뽑았으니 이번에는 일꾼을 지역의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지역 일꾼을 얘기하는 거는 여당이 얘기를 하고요. 야당은 심판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국정 초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정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보니까 본인은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이 뭐 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호찌민까지 소환을 했어요. 싸울 때는 우리가 유리한 장소와 방법으로 싸워야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고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 뭐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 별로 좋게 평가 안 하죠. 그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뭐 약간 말장난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탄 출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재명 후보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총에 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조차 확인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물총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 출신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원내에 앉아 계시다 이러면 수사기관으로서 아유 그 물총 좀 봅시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국회 일정을 핑계로 연기한다든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또 내각 구성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일부는 오늘 임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예고한 대로 지금 임명이 제가가 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박진 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임명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예.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창양, 이양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제 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각 구성의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지금 오늘 오후 3시 이전에 이창양, 이양 이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던 비정치인 장관 몇 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11명이 지금 다 채워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이제 그 장관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현재. 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 누가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내각을 채우고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준일 대표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숨쉰 채 발견. 근데 그 제목이 뭐 좀 익살맞게 표현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좀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고문이 이런 거를 쓰는 게 적절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실지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숨쉰 채 발견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예. 언론들이 과도하게 속보 경쟁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그로라고 하죠. 이게 예. 뭐 조회수를 노리면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뭐 이를테면 기사 제목을 뭐 누구 연예인 숨쉰 채 발견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라고 해서 나왔던 인터넷 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재밌게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연결 지었는데 그 연결 짓는 게 좀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센스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거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굳이 이런 표현 왜 쓰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의 언어라는 것이 중도층이 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언어는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이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거 보고 그냥 웃으시고 좋게 넘어가시겠지만 아무래도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대장동과 관련한 좀 몇몇 분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저도 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방선거 지금 준비하면서 이재명 고문도 그렇지만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인천시장하고 서울에 연고도 없는데 출마하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 출신 태영호는 강남 의원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예.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역구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를테면 서울 강남에 출마를 해도 제가 부산에 살아도 상관없고 예. 실제 국회의원들 분들 상당수가 국민의힘에도 몇 분 계셨죠. 강남에 살면서 뭐 대구에 지역구로 있어서 그게 뭐 나중에 논란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지역구로 가죠. 근데 이제 이 서울이나 이런 지자체장은 그건 아니고 아예 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 일이라는 거는 예. 국회의원 일은 한마디로 국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비유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공격이 계속 들어오니까 태영호 의원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뭐 아주 예. 특별한 케이스고 예. 이제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전략 공천을 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했거든요. 워낙 강남갑이 이제 그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서울에 관심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만 얘기하자면 예.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출마할 수 있는데 강남에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인천에 출마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지역구가 거기였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온 거니까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철새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태영호 의원이랑 비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발언이 또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딸이 국제고를 다니는데 이 인천의 국제고를 내가 유치했다. 그런데 이 학비가요 검사 월급 수준으로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또 꺼냈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봤는데요. 그 송영길 대표께서 표정이 바뀌시는 게 너무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는 본인의 업적을 얘기하시고 또 진행자가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시지 않냐, 사개국어 하시지 않냐 하니까 한박 웃음을 지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180도 돌아서 그럼 한동훈 후보자 따님도 황제 교육 이런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급격히 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사 월급으로는 좀 너무 비싼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진행자가 아니 한동훈 후보 배우자는 거기 김현장의 외국 변호사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고 그냥 민주당 청문위원들한테 물어봐라라고 넘기시던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그냥 뭐 검사고 외벌이를 한다 그러면 저런 비판이 타당할 수 있겠는데 조금 번지수를 잘못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체드윅 유치는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좀 본인이 마음에 안 들게 된 것 같아요. 뭐 좀 이상하게 됐죠. 이상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를테면 비싼데 학교를 보내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예. 말고 한동훈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이를테면 편법적인 어떤 스펙 부풀리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탠스가 좀 꼬였다,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요. 지금 이재명 고문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 지방선거 이겨보자가 원팀이 된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팀이 돼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과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7개 중에 9개 이상을 얘기하다가 어저께 이제 김민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6개, 7개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경기, 인천을 만약에 다 가져가면은 서울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예. 만약에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내주면은 쉽지 않다. 좀 예. 많이 졌다라고 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속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성비위 혐의로 박완주 의원, 삼선의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성비위 혐의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지금 전했고요. 86 운동권인 박 의원은 지난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옛 안희정계로 분류가 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날 수많은 사진 중에 바로 이 사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금 보시는 잇몸 웃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뿔났다고 합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저 사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떤 웃음 같으세요? 요즘 말하는 소위 찐 웃음이라고 찐 하죠. 웃음입니까? 네, 예. 굉장히 실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그런지 되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이지만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해왔었지만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이니만큼 그런 감정은 조금 좀 차치하고 저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봤었는데 글쎄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저는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또 있어서요.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온 속보인데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과거에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의 공식 발언이 나온 거죠. 네. 이거는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동성애는 치료로 바뀐다 뭐 이런 위안부 발언 등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발언도 문제지만은 저분이 다문화 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비영리 단체라서 국고 보조도 받는 데인데요. 횡령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횡령이 벌금이 400만 원이 확정이 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인사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해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걸 뭘 더 지켜볼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성애 문제도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무슨 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쓴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방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 관련한 전과도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사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날선 비판들을 해왔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일관된 잣대를 유지하려면 이건 지켜볼 게 아니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성애 비서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장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